자, 오늘은 이제 줌특강 마지막이네요. 줌특강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시간 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단원에서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쭉 1번부터 풀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오늘은 그 뒤에 공식,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도 정리해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뒤에 거 한 번씩 풀어보고 올 거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시면은 두 직선의 교점과 요놈과 요놈의 교점과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런 문제인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보면은 풀이 과정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우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은 K 집어넣는 거 생각나죠? K 집어넣는 거. 그래서 x-2y 플러스 3 더하기 K괄호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K 값을 찾으면, 그죠? K 값을 찾으면 그 K 값을 이제 다시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쫙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K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찾아버려도 되죠. 그쵸? 교점이라는 것은 곧 해를 말하는 거니까, 자, x-2y는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2x 플러스 y는 4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교점을 직접 찾는 방법도 있겠죠. 뭐 두 방법 중에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에 써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더하기 k 괄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래가지고 요거 날라가고 나머지 부분이 3은 9K가 돼가지고 K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요 자리에 넣어줘야죠. 여기 K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3분의 1을 넣어주고,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3배 해줄게요. 3배 해주면은 3x-6y 플러스 9 더하기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5x-5y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도 괜찮아요. 두 번째 방식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점 찾는 게 편하다면 교점 찾아서 푸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 푼 이유는 2번 문제에서 K를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지면은 2번 문제도 우리가 부드럽게 풀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2번 문제를 봤을 때 요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K가 없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로 묶여져 있는 부분. 그러면 x 플러스 y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K로 묶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요 부분을 하나의 직선, 그리고 요 부분을 하나의 직선, 물론 는 0이다를 이렇게 붙여줬을 때요.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잘 해결을 하라고 K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결국은 3x-2y는 6이라는 식과 x 플러스 y는 2라는 요 두 식의 해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 해가 바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고, 그 교점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될 테니까, 그쵸?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들을 풀면 요거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 2배 할게요. 2배 하고 2배 하고 요거 4로 만들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둘이 더해버리면 5x가 10이 돼가지고요. 5x가 10이 돼서 x는 2가 되겠고 x가 2면은 y는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물론 요거는 꼭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 저쩌고 그냥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봐도 되죠. 그쵸?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봐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풀어도 역시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두 직선이 제 3, 4분면에서 만날 때 3, 4분면에서 만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요 문제에서는 일단 이 친구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친구를 y는으로 만들어 보면 y는 ax-a 플러스 1인데 요대로 또 냅두지 말고 요걸 또 a로 묶어 가지고요. a 괄호 x-1 여기까지 만들어 줘야 그래야 이 식이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를 알아낸 거죠. 요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 아, 얘는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럼 요 직선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요 친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친구를 그릴 건데 이 문제에서는 3, 4분면에서 만난다. 4분면의 경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x절편과 y절편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편하겠죠. 문제 풀기가. 그래서 x절편을 구해보면 y에 0 넣는 거니까요. x절편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을 구해보면 x에 0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이제 찍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x절편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네, 요런 직선인데 요 직선이 1,1을 지나고 그럼 1,1이면은 여기하고 여기 있겠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3,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서 교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푸는 것처럼 자, 요 점을 지나가는 1,1을 지나가는 직선을 긋는데 어떻게 긋냐면 이렇게 3, 4분면의 두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두 지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그어놓은 이 빨간 두 개의 직선이 3, 4분면에서 교점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양극단,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순간의 기울기만 구하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 그래프를 이미 그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이미 그렸기 때문에 이 기울기도 사실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쓱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값이 3 커졌는데 y값은 1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3칸에 1칸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 조금 더 경사가 심한 친구, 요 친구는 x값이 1 커졌는데 y값이 2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눈으로 쓱 보면은 요 녀석의 기울기는 그러면 1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3, 4분면에서 교점을 갖는 상황은 기울기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a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 문제고요. 이제 요거랑 비슷한 문제 중에 여기 등호를 넣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죠. 등호를 넣어야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3, 4분면에서 만나요가 아니라 선분 AB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선분 AB와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A점, 이 선분의 양 끝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양 끝에다가 등호를 붙여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지금처럼 4분면, 3, 4분면에서 만나 이럴 때는 요 양 끝점에서 만나는 거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 끝점에서 만나는 건 빼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지 않고 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에 기출문제 중에 하나 볼게요. 기출문제 중에서 뒤에 2장 넘기면 발곡 21번 문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방금 이제 풀어봤던 문제랑 연관이 있어요. 방금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하게 가는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아마 학원에서 여러분 테스트 볼 때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y는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m 괄호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입니다. 그쵸? 요런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다라는 게 보이죠? m 값이 뭐든 여기를 꼭 지나 이렇게 말했으니까 기억은 맞다는 거 보이고요. 자, 니은에서 이 직선하고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죠.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도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y절편부터 찍으면은 1, 2, 3이고요. 0,3.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해보면은 x절편이 2 나오죠. 2. 그래서 1, 2 해가지고 여기다 x절편을 찍고요. 요런 직선인데 지금.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자, 요 지점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이 친구랑 1사분면에서 만나야 하니까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네, 여기서 교점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우리는 요렇게 하나 긋고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 긋고요. 네. 요렇게 두 개 그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상황의 양극단이죠. 그래서 요때의 기울기 찾고 요때의 기울기 찾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니까 그림에서 기울기 그냥 따오시면 됩니다. 자, 요쪽 같은 경우는 지금 x 값이 1 커졌는데 y 값이 2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기울기가 2라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3 커졌는데 y 값이 1 작아졌으니까 요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기울기가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요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가 요 값과 요 값의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질 테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없애주면은 이렇게 뒤집히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아요.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이네요. 그쵸? 니은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두 점,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직선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디귿 같은 경우가 우리가 특별히 확인해보지 않고 생각하면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생각한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여러 직선들 중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그어지면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틀렸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따져보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최소한 한 번은 만나고 기울기까지 같아지는 순간에는 아예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걔가 요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찍혀 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항상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식으로 풀지 않고 그림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림에서도 웬만큼 보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3,0이면은 둘,
셋, 여기에 마이너스 3,0이 있고 1,2면은 1,2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보면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이렇게 그어져요. 그죠?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마이너스 1,1을 지나서 가는구나. 물론 이제 손으로 그리면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거의 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따져보면은 기울기가 딱 맞죠. 두 칸에 한 칸씩. 네,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넘어서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4번 문제로 가면은 4번 문제는 4번과 5번이 이제 세트예요. 둘이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문제만 읽어봤을 때는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같은 맥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하면 기울기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둘 가지고 구한 기울기나 요렇게 둘 가지고 구한 기울기나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푸는 유형이었죠. 그래서 4-a분의 8-a-2하고 자, 요렇게 둘이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인가요? 약분하면 그러면 3분의 2네요. 그죠? 3분의 2니까 자,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고요. x자로 곱하면 되겠네요. x자로 곱하면은 6-a에다가 여기 분모 3이 곱해지고 자, 그 다음에 2에다가 4-a가 곱해져가지고 18-3a가 8-2a 이렇게 돼서 a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기울기로 풀었고요.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둘이 기울기 구한 거랑 요렇게 둘이 기울기 구한 게 똑같다. 그쵸? 네. 그래서 문장이 약간 달라져 있긴 하지만 결국 같은 맥락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랑 같다. 그쵸? 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a 값 나올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방정식 나오는데 2차 방정식 맞나요? 네, 2차 방정식 나오는데 둘 중에서 a 값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풀마 3 두 개 나올 건데 그 중에 3 골라주시면 돼요. 아무튼 포인트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기울기가 같아요. 로 푼다. 자, 내려가 볼게요. 6번으로 가서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자, 일단 여러분 평행하고 수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은 거고요.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쵸?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 자, 6번처럼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조건으로 풀죠. 중점 조건이랑 그리고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죠.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요거를 내가 지금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분 AB가 있을 때 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뭐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 정도? 네, 이렇게 그어지겠죠. 자, 얘를 찾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와 B의 중점을 얘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 여기가 중점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B와 내가 찾는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 그쵸?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B의 중점부터 찾아 놓을까요? 선분 AB의 중점. 중점 찾는 거 뭐 다 알죠?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고 3,0이 중점입니다. 이 3,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AB와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분 AB의 기울기도 구할까요? 선분 AB의 기울기. 자, 기울기 구해보면은 5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찾고 있는 요 놈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그치?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1이면서 3,0을 지나가는 직선이 답이네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요 직선이고요. 얘가 수직이등분선이고 이거 위에 있는 마이너스 1,a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하면 머릿속에 항상 그냥 중점, 수직,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얘는 수직 이등분선의 제일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뒤로 하나 넘어가면 이것도 수직 이등분선인데 얘는 이제 A의 좌표를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거에 비하면 조금 계산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활용해 볼게요. 먼저 중점을 찾읍시다. AB의 중점. AB의 중점을 찾으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 중점이 이 식 위에 있어야 되죠. 이 직선 위에. 그죠? 얘가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중점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중점 조건에 의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3 그리고 4가 곱해지면은 2괄호 B 플러스 5 마이너스 6은 0이다. 정리를 조금 하면 2배 해가지고요. 4B 플러스 20에서 12 빼면 8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중점 조건에서 나온 식이죠. 중점 조건에서 나온 식이고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이면 선분 AB의 기울기가 자, 선분 AB의 기울기가 요 녀석의 기울기하고 수직을 이루어야 되니까 요 친구의 기울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것과 수직을 이루기 위해서 기울기가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AB의 기울기를 찾아보시면은 3 빼기 A분의 5 빼기 B가 기울기인데 이게 4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5-B가 12-4A 이렇게 돼서 4A-B는 7이다. 이렇게 식을 두 개 얻을 수 있네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4배 할게요. 여기다 4배 하면은 16-4B가 7, 4, 28 이거 16A네요. 16A-4B가 이렇게 되고요. 둘이 더하면은 17A가 17 그럼 A는 1이 되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A, B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머릿속에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개만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줘라. 요걸로 늘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갑니다. 밑에 8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은 아니고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수선의 발. 그러니까 요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3,2가 있는데 이 3,2에서 요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가지고 떨어진 여기를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2고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한번 물어볼까? 나만 혼자 얘기하니까 심심하네. 재현아, 정재현. 네, 이거 어떻게 풀까? 수선의 발을 P라고 할게. Y는 2x 플러스에 음. 임의의 좌표 하나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임의의 좌표. 멋있는데? 임의의 좌표 뭐라고 잡을까? 1,3이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네 맘대로 잡은 거잖아. 아, 제 맘대로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1,3을 잡으면은 3,2에서부터 1,3을 연결했을 때 그게 수직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는 임의의 점이라고 하길래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문자로 표현한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 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0, 몇이라고 해야 돼? 네? 그럼 뭐라고 잡아야 돼? P점의 좌표를. A, 2 플러스 1. 아,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2A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그 기울기가 얘랑 수직을 이뤄야 되는 거니까요. 요 둘을 연결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A점과 P점을 연결한 AP의 기울기를 써보면 AP의 기울기는 A-3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네, 요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요 놈과 수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요럴 때는 마이너스 같은 거는 위에다 그냥 붙여버리고 2를 여기다 곱해주고 A-3을 여기다 곱해줘라. 그럼 2가 곱해지면은 4A-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5A가 5가 돼서 A는 1이고 A가 1이라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임의로 잡았던 요점이 1,3이네요. 재현이 말이 맞네. 1,3이네요. 구해보니. 자,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출발할 때 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많잖아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 경우. 직선일 수도 있고 뭐 원일 수도 있고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야 될 때 늘 이런 식으로 잡고 출발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9번 해볼게요. 자, 9번은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때도 했던 문제죠. 중학교 때도 했던 문제인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실상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직선을 세 개를 그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거의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얘네들은 평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얘네들은 이미 평행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가 평행이 되는 상황 하나랑 요렇게가 평행이 되는 상황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것에서 A가 2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 세 번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 직선이 모두 이 점에서 만나버리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2x라는 친구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 요 두 친구가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을 여기다가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셋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2x하고 같은 거니까 x는 1이 되겠네요. 그리고 y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1,2니까 1,2를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1,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2는 a 플러스 1 해가지고 a 값이 1. 그러니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서의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총 세 가지 a 값이 나왔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1번. 이 순서로 풀면 되겠고, 자, 우리가 요 비슷한 거 하나 더 풀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먼저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상황과 그리고 세 직선 중에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확인하면 될 텐데, 지금 보면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이미 평행할 수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빼고 요렇게 둘이 평행이다. 자, 요렇게 둘이 평행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m값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요거 써도 되죠. 자, 요렇게 생긴 친구랑 mx 플러스 2y 플러스 1분의 0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둘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m분의 1과 2분의 3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요 놈분의 요 놈과 요 놈분의 요 놈이 서로 똑같으면 그러면 이 두 직선은 평행을 이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m값은 3분의 2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더 쉽죠. 요렇게 둘이 평행이다 그러면 x-y-4는 0과 m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얘네 둘이 평행을 이루어야 하면 이번에도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자, 요 놈분의 요 놈이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놈분의 요 놈이랑 똑같다. 그래서 n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1과 똑같다. 그러면은 m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이다 해서 얻어지는 m값 두 개가 3분의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아까처럼 풀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요렇게 둘의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 교점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죠?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보면 바로 그냥 빼버릴까요? 바로 빼버리면은 4y 플러스 4는 0이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x는 x가 마이너스 3y랑 같으니까 3인가요? 그쵸? 그래서 3, 마이너스 1을 여기 세 번째 직선에다가 집어넣어서 m을 찾으면 되죠. 3m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니까 m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얻어지는 m값이 3분의 1. 네. 그래서 m값을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답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기출로 가가지고 약간 문제를 꼬아서 얘기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뒤에 4페이지에 기출 문제 중에 2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첫 번째 문제 요거. 요 문제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랑 유사한 문제인데 조금 이제 말을 좀 다르게 했죠. 요것도 한번 물어볼까? 승민아, 유승민? 대답이 없어. 그래, 승민아.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승민아? 맞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직선을 아무 생각 없이 그으면 네 부분보다 훨씬 더 여러 개로 쪼갭니다. 평면을.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평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쪼개지죠. 그럼 네 개로 쪼개졌다는 거는 굉장히 적은 개수로 쪼개진 건데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 직선이 요렇게 평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분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좌표 평면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해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얘네가 모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두 개만 보면 돼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둘만 보세요. 얘네 둘만 보면 얘네 둘이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a가 2여야 되겠죠. 그쵸? a가 2여야지 2x 플러스 y가 동일해지니까 a 값이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줄로 내려가면 이제 직선이 3개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하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2라는 걸 찾았으니까 2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요런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은 0. 자, 이렇게 세 직선인데요. 이 세 직선은 좌표 평면을 6부분으로 나눈대요. 6부분으로 나눈다.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진이? 임서진? 이 무슨 뜻일까, 네. 서진아? 좌표 평면을 6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가 무슨 말이에요? 세 직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날 때요. 그것도 맞아. 근데 또 있어. 그 두 직선이 평행하고 음, 한 직선이 그 두 직선 지날 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6부분으로 나눈다. 이것도 자,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상황하고요. 두 직선이 평행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완전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를 그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으로 쪼개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해버리면 역시 또 6개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6부분으로 나눌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이 방식은 아까 앞에랑 유사하게 풀면 되겠죠? 자, 만약에 얘하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가 평행하다. 요렇게 둘이 평행하게 만들려면은 요거 분수보 뽑으면 되겠네, 그지? 요거 분의 요거하고 요거 분의 요거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같아지게 하려면 이때는 m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쵸? 평행에선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교점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세 번째 m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렇게 풀어보면은 세 번째 m 값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나와요. 이게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그 m 값들을 모두 더하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 3개가 그어지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를 꼽아라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이거에 연관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뒤에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원 단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원 단원에서도 아주 많이 쓰고, 그 이후에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진짜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충분히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평행사 변형이 등장을 했는데 두 직선 AD면은 요렇게 생긴 요 직선과 그 다음에 BC 요 직선이죠.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한다. 이거 배웠죠?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편하네요. y는 3x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과 반대쪽에 있는 직선 중에 반대쪽 직선에 있는 점 중에 요런 거 뭐 5,0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골라가지고 자,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것이 곧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점과 직선 공식 한번 써주면은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 이거 바로 안 나오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5 집어넣으면 15 하고 플러스 요거 빵이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루트 10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18 루트 10이죠. 그럼 5분의 9 루트 10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점과 직선 공식을 통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어. 네, 이런 문제였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에 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이제 정석으로 풀자면 얘를 정석으로 풀자면 이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구하고 그게 높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뭐 정석으로 풀든 아니면 뭐 문제 보자마자 생각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거 그 사선식으로도 풀 수 있죠. 신발끈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 뭘로 풀든지 간에 아무튼 교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점들부터 구해보면은, 자, 요 교점은 얘와 얘의 교점이죠. 그렇죠?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y 자리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4x를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대입법으로 4x를 집어 넣어버리면 11x가 11이 돼가지고 x가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1,4라는 교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놈과 요놈의 교점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이번에는 y 자리에다가 x를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5x가 11이 돼가지고 5분의 11, 5분의 1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석으로 푼다라고 하면 여기를 밑변으로 둡시다. 여기 요런 선분의 길이는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0,0에서부터 5분의 11, 5분의 11 이렇게 x, y 좌표가 똑같은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냥 5분의 11 루트 2라고 하시면 되죠. 그쵸? 직각이등변 삼각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1대1대 루트 2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밑변인 거고, 그럼 이때 높이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것이 이제 높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1,4라는 점과, 자, 이거 넘겨가지고 x-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높이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1-4 해가지고 루트 2분의 3이죠. 루트 2분의 3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5분의 11 루트 2고요. 거기다 곱하기 높이가 루트 2분의 3이고요. 그리고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루트 2 날라가고 10분의 33인데 이게 이제 정석이죠. 만약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좌표 찾고 밑변 하나 설정해가지고 밑변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밑변으로부터 수직 위치에 있는 높이, 이거를 점과 직선 공식을 통해서 높이를 찾아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요 교점의 좌표를 찾는 그 순간에 요 교점이랑 요 하나는 0,0이죠.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찾는 순간에 바로 그냥 사선식 돌려도 됩니다. 특히나 0,0이 껴있는 경우에는요, 사선식 돌리면 굉장히 편해요. 사선식도 한번 해볼까요? 0,0이랑 1,4랑 5분의 11, 5분의 11이랑 그리고 다시 0,0이랑 요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빼는 건데, 근데 이제 양 옆으로 이제 0,0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실 빨간 색깔로 연결한 것 중에서 요 가운데 5분의 11밖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 다 0이거든요. 초록색으로 연결한 것 중에서도 이 가운데 4 곱하기 5분의 11 해가지고 5분의 44 이거밖에 안 남아요. 얘네들이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2분의 1 해주시면 그러면은 바로 5분의 33의 2니까 10분의 3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0이 끼어있는 경우에는 사선식을 썼을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사선식으로 넓이를 찾는 게 좋다.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풀어버리시고, 식 안에 점을 배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느냐. 점을 배열하는 순서는요, 삼각형이면 완전히 상관이 없고요. 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로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 요 순서로 배열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한 칸씩 밀어가지고 뭐 이거 이 순서로 배열해도 되는데, 단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배열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기만 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거 맨 끝에다 또 쓰는 거 이거 까먹지 마시고 그것만 잘 지켜주면은 점 배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은 자, 13번도 이제 넓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 문제죠. 약간 응용 문제인데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통해서 3등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3등분 되어 있대요. 그랬을 때 A 값과 B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넓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72죠. 그럼 72짜리가 3등분 되어 있으니까 한 조각의 넓이는 24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만만한 애가 여기 가운데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요 가운데 평행사변형은 높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6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높이가 이제 여기 길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높이가 6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넓이가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쵸? 요걸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사다리꼴로 가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다리꼴은요, 여기 길이가 y절편이니까 여기 길이가 b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여기다가 x자리에 6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6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6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게 3을 분배하는 거니까 6b 플러스 18 이렇게 표현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3등분된 넓이 24하고 같은 거니까요. 아, b가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1이라서 요게 1이라고 찾았는데, 요걸 1이라고 찾는 순간에 a도 같이 나와버렸죠. 왜냐? a는 위에 있는 녀석의 y절편, 여기에 좌표가 곧 a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는 것을 맨 처음에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1이었다면 거기서 위로 4만큼 올라가서 여기는 5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a는 5고 b는 1이다. a 곱하기 b를 구해도 답은 5다. 그쵸?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이에 대한 또 기출문제 중에서 넓이랑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보고 올게요. 그 뒷장에 1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자, 18번인데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LM의 기울기의 합의 최소값은 기억이 나나?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얘도 일단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얻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풀 때는 여러분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자, 여기가 6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선분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이 직선에 우리가 L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얘는 점 O를 지난다.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 L과 L을 일단 아무렇게나 그어볼게요. 원점 지나는 직선 아무렇게나. 자, 이렇게 그냥 그었어. 자, 얘를 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L과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는데, 여기에 P가 있는데, 이 P를 지나가는 선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P를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P를 지나가는 직선, 그 직선이 M이죠. M도 아무렇게나 그어볼게요. 뭐 이렇게 지나간다. 얘가 M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그때 이 L과 M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3등분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지금은 막 그린 거고요. 이게 3등분이 돼야 돼 라는 걸 느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맨 처음에 그은 게 L이었잖아요. L을 그을 때 L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3등분하는 형태로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이 길이를 이렇게 띵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띵 해서 요 선분 AB를 3등분하게 여기를 이렇게 3등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한 군데 여기를 지나가게 긋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요렇게 그래서 얘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L을 이렇게 긋는 순간 요 아래 영역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을 딱 차지하게 됐죠. 그쵸? 전체 영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가 M이라는 친구를 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 나머지 하얀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그죠? 이미 얘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그럼 요 하얀 부분이 3분의 2에 해당되니까 그 3분의 2짜리를 반으로 쪼개게 그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도록 요런 느낌으로 그어줘야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그죠? 요렇게 그어가지고 얘를 M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요만큼이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될 거고 나머지 요만큼이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때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요 점의 좌표부터 구해보면 요 점은 지금 2,0과 그 다음에 0,6을 3등분하는 점입니다. 그죠? 3등분하는 점이라서 x좌표는 3분의 4가 되겠고 y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얘랑 얘를 1대2 내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가는 거니까 요 친구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어차피 우리 기울기만 궁금하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3분의 4분의 2 이렇게 돼서 30 곱하면은 4분의 6이죠. 그럼 기울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 2분의 3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빨간 친구는요. 빨간 친구는 똑같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빨간 점은 원점과 0,6의 중간이니까 0,3이 되겠죠. 그러면 이 M이라는 친구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얘는 얼마인가요? 3분의 4분의 2-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상황이 유일한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상황은 3등분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3등분하는 상황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3등분하는 상황이 또 있죠. 그쵸? 그래서 3등분하는 그 나머지 하나의 상황까지 찾아봐야 어떤 게 최소값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맨 처음에 L이라는 직선을 그을 때 여기를 지나가게 긋는 거죠. 위쪽 3등분점. 위쪽 3등분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L을 그어준 상황이 나머지 하나의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L을 이렇게 그었다면 이 점이 P가 되고요. 이 P점을 지나가면서 그럼 지금 이제 요게 벌써 3분의 1만큼 차지했으니까 그럼 이 나머지 이 하얀 삼각형을 M이라는 직선이 2등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등분해야 되니까 이 밑변의 딱 중간을 지나가게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기네.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빨간 애가 M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역시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또 이렇게 3분의 1만큼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3분의 1만큼 가져가는 3등분 되는 상황을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요 상황에 이제 기울기들을 구해보면 P점의 좌표가 이번에는 3분의 2,4가 될 테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 L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는 3분의 2분의 4죠? 3분의 2분의 4니까 30 곱하면 2분의 12 그러면 기울기가 6인가요?
그쵸? 기울기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쪽 이 빨간 거, 빨간 친구는 여기가 지금 요 점이 0과 2의 중간이니까 1,0입니다. 1,0. 자, 그래서 1,0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가는 친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두 기울기의 합이니까 얘네 둘의 기울기를 합하면은 4분의 6, 4분의 3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기울기의 합이 요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거 두 개의 기울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6이 기울기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합의 최소값은 이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넓이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복잡하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원래 문제는 객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인데 지금 보기를 뺀 거예요. 답은 마이너스 6이었다. 자, 이제 남은 문제가 딱 세 문제 남았습니다. 라스트 세 문제. 세 문제만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앞으로 넘어와서 14번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는 가계이등분선이죠. 그죠? 요렇게 지금 요거의 가계이등분선을 그었는데 물론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지난 우리 수요일날 했던 것 중에 왜 가계이등분선 그으면 요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렇게 가계이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땡땡이 있으면 요놈 대 요놈이 요놈 대 요놈과 같다라는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쵸? 그 내용을 이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답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내가 L이라는 직선 위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잡는다면 그 점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2X라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항상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항상 똑같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L이라는 직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지금 갖고 온 건데 자,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X, Y라고 잡겠습니다. 우리는 저 L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로 잡아버린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와 그 점에서부터 Y는 2X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라는 걸로 문제를 풀 겁니다. 15번도 같은 원리로 풀 거고요.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그럼 먼저 여기 길이는 그냥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Y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 점의 좌표가 X, Y라면 이 길이는 Y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뭐냐면 X, Y라는 점과 여기서 Y 넘겨가지고 2X-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럼 거리 구해보면은 루트 5분의 절대값 하고 점의 좌표를 그냥 XY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것이 Y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쓰시면 이것이 바로 이 X축과 Y는 2X를 가계 이등분을 하는 요 직선이 만족되는 성질입니다. 그 직선이 갖는 성질.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답을 찾을 건데요. 루트 5 곱해주시고 자,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2x-y가 풀마 루트 5y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y 넘어가면은 y로 묶으면은 1 풀마 루트 5 y를 뒤에다 쓸게요. 자, 요것이 2x랑 같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애는 기울기가 양수인 친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친구 그럼 y는 양수만 남기면 1 플러스 루트 5분의 2x 이게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이죠. 유리화를 잘 시켜주면 답이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사실 14번보다 15번이 조금 더 좀 스탠다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5번도 이런 느낌으로 풀어볼게요. 자, 15번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P를 친절하게 X, Y라고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D1과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D2를 구해가지고 그 두 개가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걸 만족하는 직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위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직선의 이 각을 2등분하는, 이렇게 각을 2등분하는, 그죠? 이렇게 쪼개는 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라 라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해봐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D1을 찾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x 플러스 y 이렇게 쓰면 되고요. D2도 루트 5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같은 거고요. 그럼 루트 5는 똑같으니까 날리면 되고, 이렇게 양쪽의 절대값을 같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자,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진짜 똑같거나 아니면 둘이 부호만 반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 2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랑 같다. 이렇게 한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만 반대다. 그러면 요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요렇게 부호만 뒤집어 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면 15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14번, 15번 같은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가 23번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23번. 자,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과 직선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보이는 정보들은 그림에다 표시를 좀 해줍시다. A는 마이너스 2,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은요, 요렇게 그려놨으니까, 요렇게 써놨으니까 x절편이 2란 얘기죠. 그러니까 2,0을 지나가는 애죠. 그럼 여기가 지금 2란 얘기네요. 여기가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AB와 AC가 같아요. AB와 AC가 같아요. 그러면 ABC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우리 또 이등변 삼각형 하면 무조건 만족하는 성질 있잖아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 꼭대기에서부터 수선 딱 내리면 이 수선이 정확하게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성질 있잖아요. 그죠? 가장 이등변 삼각형 하면 딱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죠. 그럼 여기서도 A에서부터 요렇게 딱 내려보면은 이 지점이 BC의 중점에 딱 떨어질 건데, 근데 문제에서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대요. 다시 말하면 요 포인트가 이 직선 Y는 M괄호 X-2라는 직선에 여기가 딱 Y절편이란 얘기죠. 그럼 뭐 Y절편 이거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M이잖아요. 마이너스 2M. 정확한 좌표는 0, 마이너스 2M. 그죠? 그럼 요렇게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M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친구하고 그리고 요 친구하고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줄게요. 2분의 얘 빼기 얘 하면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요게 지금 요 빨간색의 기울기인데 초록색의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얘하고 m하고 곱하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풀어줄게요. 양변에 마이너스부터 없애자. 요렇게 마이너스 없애주고 2 곱해주면 2m 제곱 플러스 3m이 2니까 넘어오면 요렇게 되고요. 1, 2에 2, 1에 풀마해서 m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m 값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 친구가 되겠고요. 마지막 계산을 원하는 건 A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니까요. 자, 마이너스 2,3과 m자리에 2분의 1 들어가요. 그러면 y는 2분의 1괄호 x 마이너스 2니까 2 곱해주고
자, 넘겨서 정리해주면 x-2y-2는 0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이제 마무리죠. 그죠?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5분의 10이니까 2루트 5 이렇게 2루트 5라고 풀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루트 5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반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또 풀기는 좀 빨리 풀었거든요. 지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혹시 좀 나는 이 문제가 다시 좀 풀이를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저번처럼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줄 거니까 다시 좀 들어보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업한 내용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궁금했던 거? 없나요? 예,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요.